반갑습니다. 저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이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프론트엔드 입장에서 해커톤을 재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들이 이제 제가 한번 GDSC 홍익과 함께 참여했던 해커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해커톤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의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해커톤을 어떻게 이용해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에는 왜 제목이 파프롬 홍인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세미나는 이제 스파이더맨 홈커밍이었죠. 이제 그 다음 이제 파프롬 홈을 준비하게 됐는데 물론 일단 끼워 맞춘 게 맞기는 하고요. 일단 파프롬 홈이란 단어에서 학교 밖에서 좀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파프롬 홍이라는 이름답게 학교 밖에서 우리가 개발적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게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았고, 마침 이제 GDSC, GDG죠? 연합 해커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해커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해커톤도 교내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GDSC 안에서 했던 경험도 있긴 하지만 연합 해커톤이나 해커톤 대회 지원하는 등 이제 학교 밖에서 얻는 경험도 많긴 해가지고 해커톤을 통해서 학교 밖에서 얻는 경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해커톤을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해커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해커톤은 이제 제한 시간 내에 하나의 프로덕트를 완성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이제 기획이나 개발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하나의 대회이고, 무박 2일로 이제 밤새 코딩하는 형식이 제일 보편적이고요. 이 이외에도 일주일 등 특정 기간 동안 이제 코딩을 하거나 더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한 해커톤도 존재합니다. 이제 해커톤 같은 경우는 기획자나 디자이너, 개발자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모든 해커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같은 파트나 혹은 다른 파트에서 공부하는 분들과 협업하면서 인맥을 쌓을 수도 있고 협업 능력을 키울 수도 있는 기회죠. 저는 이제 해커톤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여태껏 총 3번의 해커톤을 참여했어요. 이제 GDSC 연합 해커톤이 눈꽃톤부터 이제 최근에 진행했었던 시각 디자인과 소모임인 하이픈과 연합했던 하지톤,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최했던 새싹톤이라는 것 총 3개를 참여했습니다. 눈꽃톤과 하지톤은 이제 운영진을 할까도 고민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해커톤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직접 참여자로 신청을 하게 됐었고요. 3번이라는 해커톤 경험이 그렇게 막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세미나의 대상이 저보다 적게 참여하고 해커톤을 참여하기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이런 연합 활동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굳이 우리 학교 컴공 밖에서 사람 만나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이제 제가 독서 연합 동아리 해보면서 학교 밖에서도 얻을 가치가 있다는 거를 깨닫고 이제 해커톤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건 눈꽃톤에서 얻은 경험이에요. 일단 저는 굉장히 개발을 못합니다. 이제 제가 좀 많이 나대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개발도 많이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편이에요.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작년에 제가 깃허브에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73번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분들 깃허브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73번이면 굉장히 적은 수치거든요. 그만큼 개발에 관심은 있었지만 활동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눈꽃톤에 참여하기 전에, 그리고 해커톤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1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부터 이제 슬슬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있었고요. 처음 참여하는 대회이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트랙 하면서 쌓아온 근자감으로 생각보다 잘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눈꽃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국대, 숭실대, 이대 GDSC와 연합으로 진행한 해커톤이었어요. GDSC에서는 매년마다 솔루션 챌린지라고 이제 글로벌적인 해커톤 대회가 있는데, 이거 전에 연합 해커톤을 진행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때도 이제 학교들끼리 연합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주제 또한 이제 솔루션 챌린지와 동일한 주제, 그리고 눈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올해 1월 달쯤에 진행을 했었고요. 눈꽃톤을 진행하기 앞서서 제가 눈꽃톤 세미 온보딩이란 걸 따로 진행했었어요. 요거는 공식적으로 열린 게 아니고 이제
이때 디스코드 서버가 하나 만들어졌었어요. 해커톤에 참여하는 각 학교분들이 모인 디스코드 서버가 있었는데 그때 깃허브 아이디를 공유해서 한번 염탐을 해보니까 타 학교에 비해서 우리 학교 GDSC가 굉장히 많이 비교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른 학교 GDSC는 대부분 면접을 보고 뽑고 스터디를 웬만하면 강제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개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물론 개발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많이 지원하셨지만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가 민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자마자 바로 디스코드에다가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때 개발을 잘하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때 지원자를 봤을 때 1학년 분들이 많기도 했고 다른 학교 분들 깃허브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함께 공부할 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따로 모여서 제가 세미나 형식으로 깃허브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피규어를 어떻게 다루는지 정도로 이제 간단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노션 워크스페이스 하나 파서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도 공유를 드려서 최대한 눈꽃톤에서 홍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보려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공식 온보딩을 진행했어요. 공식 온보딩에서는 이제 직접 팀원들끼리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얘기해보고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 이후로 이제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실제 눈꽃톤이 진행되기 전에 이제 따로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 일주일 동안 저는 저희 팀에서 이제 기획을 최대한 많이 담당했었고 얘기도 잘 통하고 할 일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었어가지고 진행 상황을 봤을 때도 좀 이거는 잘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아니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기획하면서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건드렸는데 물론 여기에 그림들은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멘트나 좀 배치 같은 거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 추후에 명함 같은 거나 포스터 같은 거 디자인을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당일날 해커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50cm per second라는 서비스를 준비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눈이 오는 날 전달되는 우편함 서비스라는 타이틀로 진행했습니다.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때 SNS에 그런 거 올라오잖아요.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데에다가 뭐 트리 같은 거 남겨놓고 편지 남겨주세요 하는 게 있는데 그런 폼을 가져와서 눈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면 어떨까 했었고 실제로 이제 그 기상청 API를 따와서 눈이 오는 날에 전달이 되도록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제 당일에는 실제로 시연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해커톤을 위해서 고생하신 리드님들께 보내줄 수 있는 서비스로 개발을 했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니까 좀 많은 후회가 남는 해커톤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는 프로그래머보단 퍼블리셔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퍼블리셔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웹 퍼블리싱이라고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그냥 진짜로 간단한 동작이나 디자인만 하는 직업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뭔가 프로그래머로서 API 통신을 직접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컴포넌트 디자인만 하면서 계속 그냥 보더 라인 깎고 있고 하는 정도만 했어가지고 내가 정말 프로그래머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기능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디자인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된 게 없었어요. 심지어 이제 이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미리 시작했으면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때 백엔드는 다 완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배포도 미리 해왔었고 마감 시간 전에 코드도 다 완성을 해놔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라 프론트엔드로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약간은 민폐가 됐다는 생각에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때부터는 내가 여태까지 공부를 잘못 해오고 있었구나. 이제 프론트엔드 공부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고 이제 반년 가량이 흐르고 이제 하지톤이라는 해커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저희 학교 시각 디자인과 소모임의 하이픈과 함께 진행했는데요. 우선 이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디자이너가 있으니까 드디어 내가 디자인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해커톤 할 때마다 기획이랑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았어가지고 더 이상은 디자인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마침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해커톤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때쯤이면 이게 이제 올해 여름쯤인데 개발팀에서 협업도 많이 해봤고 기획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아이디어가 좀 정립이 되던 참이어서 제가 기획을 위주로 잡고 나가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꼭 완성을 하고 싶었어요. 교내에서 진행하기도 했고 예전에 비해서는 개발 실력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제 역할 배분도 진행하고 마무리까지 했었어요. 이제 프론트엔드에서는 이제 한 명이 컴포넌트랑 페이지를 만들고 한 명이 API를 만들도록 분배를 했었어요. 이제 컴포넌트 만드는 건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겨서 그냥 쉬지도 않고 검색도 별로 안 하고 계속 CSS만 만지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CSS 짜는데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긴 한데 쉬지 않고 코드를 짰기 때문에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완성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퍼블리셔로서 역할도 다 했고 API도 완성이 됐지만 이걸 연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시간도 많이 없긴 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해본 적이 없던 파트다 보니까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안 잡혀서 포기를 하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디자이너님들이 만들어 주신 거대로 최대한 구현하려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개발을 완료를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꽤나 성장했다고 느낀 해커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물론 결과물상으로는 사실 저번 해커톤과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정말 쉬지 않고 코드를 짜면서 점점 이제 제가 짜는 코드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GDSC 레포지토리에 있는 코드를 참 많이 참고해서 개발을 진행했는데 점점 이제 어떤 코드들이 왜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기도 했고 이제 속도도 붙는다는 걸 체감하기 시작해서 슬슬 이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API 연결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정말로 아직까지 디자인만 하는 개발자에 불과했고 API를 직접 호출해보거나 이용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다라고 내세우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파트 분배도 더 잘 해보고 직접 API를 연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고 진행하게 된 게 이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새싹톤이라는 해커톤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정말 계획이 없던 참여였어요. 그냥 동기가 제안을 해줘서 서울시에서 이런 거 해커톤 한다 같이 나가자 해서 참여를 하게 됐었고 요걸 이제 하지톤 전부터 신청을 하고 예선 준비를 해왔었는데 본선이 하지톤 바로 다음 주에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바쁘게 준비를 하면서 나가게 됐었고요. 아무래도 교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약간의 긴장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때 해커톤이 이제 AI와 접목시킨 해커톤이거든요. 근데 AI 해커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커톤에 AI를 접목시키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AI도 따로 서버 배포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백엔드에 코드를 그대로 삽입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요거를 웹 서비스에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새싹톤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주제는 이제 다문화 가정의 우울증을 이제 해결하려고 했었고요. 이제 밝은 분위기의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최대한 우울증의 행복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해결하자 하는 방식으로 기획을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예선은 이제 PPT만 제출하면 됐어가지고 개발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기획이라도 확실하게 하자 해서 이제 예선 PPT를 만들게 되었고요. 예선은 생각보다 높은 등수로 본선까지 진출하게 됐어요. 예선 결과를 봤을 때 다른 팀들이 이제 제출한 제안서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저희 팀은 개발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PPT 디자인이 다른 팀에 비해 많이 밀렸었거든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좋은 팀은 웬만하면 좋은 개발자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선 통과를 하긴 했지만 다른 팀에 많이 밀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제안서를 제출을 하게 됐었고요. 이때 다문화 가정의 우울증에 대한 통계 자료와 함께 요거를 좀 서로의 행복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한계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된 해커톤이었어요. 저번 하지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개발이 술술 풀리기도 했고 완성은 안 되지만 완성 직전까지는 갔다고 생각이 들었어서 바로 다음 주에 진행한 해커톤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뭐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자만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발하면서 들었었어요. 완성하지 못한 것도 그렇다 치고 디자이너도 없었다 보니까 제가 디자이너 전담해서 하면서 약간은 문제가 생긴 것도 있고요. 어, 이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거의 한두 달 동안은 그냥 코드를 미리 짜가도 됐던 해커톤이어서 그냥 거의 완성을 해갔어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당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경험했던 해커톤들에 대한 소개고요. 이제는 좀 본론으로 가서 프론트엔드가 해커톤에서 어떤 역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해커톤을 3번 해보면서 느낀 거는 해커톤에서는 프론트엔드가 많이 부족해요. 이게 단순히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시간이나 짜야 될 코드 양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기획은 다 같이 한다 쳐도 디자인의 경우에도 프론트엔드가 맞다 보니까 절대적인 시간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드를 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코드를 효율적으로 못 짠 데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코드를 짜면은 해결이 된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프론트엔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은 반드시 부족할 거예요. 미리 코드를 거의 다 짜가지 않는 이상 진짜 쉬지 않고 코드를 짜도 당일날부터 프로젝트 세팅해서 진행하는 건 정말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기획의 규모나 컴포넌트 개수 같은 거를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해야지만 이제 시간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이제 하지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코드를 짜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일부터 프로젝트 세팅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미리 할 수 있는 게 존재해요. 이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세팅을 미리 해보거나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이름으로 코드를 짤지 같은 걸 미리 구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들을 기획 단계에서 하면 좋겠지만 사실 해커톤에 참여하다 보면은 당일날 밤새면서 열심히 코드 짜면서 완성을 시키고 싶다 하는 로망이 있긴 하겠지만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 다 미리 해놓고 당일에 가서는 간단한 코드만 짜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상수화를 최대한 편한 경로를 많이 하자라고 적어놨는데 약간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당연한 소리긴 해요. 웬만한 프로젝트에서는 자주 쓰이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상수화를 해서 자바스크립트 기준으로는 이렇게 객체로 만들어서 뽑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방식이 이제 GDSC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이런 상수화는 프로젝트에선 당연한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해커톤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죠. 그냥 색깔 코드 같은 거 그냥 코드 짜면서 박아놔도 되는데 굳이 상수화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컴포넌트를 많이 만들다 보면 색깔 코드를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죠. 그것들을 자동 완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효율적이고요. 폴더 구조나 프로젝트 세팅은 미리 정해놓자라고 적어놨는데 아무래도 해커톤에서 프론트가 혼자면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파일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컴포넌트나 페이지 파일만 해도 열 몇 개씩 되다 보면 이제 파일이 하나하나씩 헷갈리게 되다 보니까 어떤 폴더 구조로 할 거고 내가 어떤 파일들을 넣을지 어떤 이름으로 넣을지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놓는 게 필요하고 프로젝트 세팅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하다가 막히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몇 번 연습을 해보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잡아놓고 가야 됩니다. 해커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은 뒤에 코드를 짤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있는 걸 빠르게 처리하는 식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을 한 지 얼마 안 된 프론트엔드한테는 저는 플렉스는 무조건 알아놓고 가서 이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렉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박스에서 요소들이 배치되는 형식을 이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에서 어떤 요소들을 배치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배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꼭 알아놔야 돼요. 이것들이 이제 CSS 배우면 당연히 배우게 되긴 하겠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계속 찾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미리 연습을 해 나가서 충분히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프론트엔드로서 해커톤이란 어떻게 느꼈는지
우선 백엔드나 기획 디자이너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대부분 해커톤을 이제 학교 단위에서 진행하게 되면은 개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 그만큼 기획의 볼륨이 많이 오락가락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구현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획한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부 다 구현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기획은 축소가 되기 마련이고 무조건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한 MVP부터 개발을 진행해야 되죠. 특히 해커톤 같은 경우에도 구현 가능성을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내야지만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처음에 아이디에이션을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모이면서 이제 좀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쳐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같이 협업하는 분들도 프론트엔드 어려움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다른 파트 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긴 하겠지만 프론트엔드가 디자인도 하고 당일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해커톤을 참여하는 이유는 확실히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짧은 기간이잖아요. 어쨌든 진짜 길어봤자 일주일 되는 기간 동안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든다는 경험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본인이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커톤을 진행할 때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모자랐는지를 좀 실전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경험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데서도 이제 얻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하는 경험으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코드를 짜는지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GDSC에서도 많은 연합 해커톤들이 있을 건데 거기 연합 해커톤에서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얻었으면 하고 여기에서 도움이 돼서 좋은 결과물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